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모형수다방. 자, 우리 디오라마 TV 최초의 건담. 네. 와, 이 SF가 사실은 인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잖아요. 우리야 뭐 밀리터리 팬들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도 참 어쩔 수 없이 대세를 쫓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늘 저 영보 씨가 특별히 기획을 해서 이제 건담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7월 1일에 예. 넷플릭스에서 기동전사 건담 예. 섬광의 하서웨이 예. 1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예. 인터넷 개봉이죠. 이런 걸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모르지 나야. 이거 영화관도 하나요? 영화관에서 원래 개봉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전염병 시국에 예. 극장이 폐쇄가 된 지 언 2년 예. 개봉을 미루다 못해 예. 드디어 넷플릭스로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실제 극장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아, 그래서 전 사실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 리모컨에 넷플릭스가 있어. 맞아요. 나 이거 진짜 전혀 몰랐어 나. 원래 저희가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TV를 켜놓고 하니까 지난번에 시트헌터를 한번 켜놓고 했더니 대본의 저작권 이 영상에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저 단순히 영화만 튼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텔레비전에다가 그걸 틀어놔도 그걸 잡아낼 만큼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키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키트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영보 씨가 보라 그래서 제가 허서웨이 한번 쭉 봤어요. 네. 봤는데 이제 건담이랑 사실 우리 제가 예전에 그 모형 잡지 낼 때 그때도 뭐 이제 건담 만들어 오는 그 필진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뭐 그냥 건담이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잡지에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뭔가 그 좀 내용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세상에. 뭐 나오는지 뭔 얘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 독일군 전차 얘기하면서 참 내가 막 떠들 때 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헷갈리고 재미가 없었을까 그런 후회를 이렇게 복잡하니까. 독일군도 뭐 저도 그 복잡한 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참 그 듣는 사람하고 이 아는 사람의 입장이 틀리구나 라는 게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광의 하서웨이 극장판 1편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알고 보면 더욱 재밌을 기초 상식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키트를 보려고 합니다. 이 건담을 얘기할 때 우주 세기와 비우주 세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은 N국과 S국과 같다. 이 건담 팬들 중에서도 이 두 팬들이 서로 융화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이 건담이라는 만화 자체가 야 너희들은 이 기존 편 시리즈를 다 봤겠거니 라는 설정하에 예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우주세계라는 내용을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주세계란 건담 세계관의 창시자인 토미노 감독이 창안한 개념인데요. 인류가 우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초대형 거주 공간인 스페이스 콜로니 이렇게 길다란 튜브처럼 생겼어요. 그런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들어서 대거 이주를 시작한 원년이라는 설정인데요. 그 스페이스 콜로니는 우주에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우주에 떠서 뭐 화성이다 뭐 이런 데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중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커다란 원통에 벽면에 붙어서 사는 거죠.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독이 서력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딱 꼬집지는 않았지만 이 극중 묘사로 미뤄볼 때 저는 2050년 전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이 돌아가니까 낮과 밤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팡판의 방향을 틀어서 조정을 하고요. 그럼 저 우주 세계의 1년도 지구의 1년과 간격은 같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로 나갔다 한들 태양계 안에서 지구의 주변에 지구와 달 주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은 365일 밤낮 24시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되듯이 이게 뭐 서기하고 또 환산도 가능하겠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주 세계의 원년, 유니버셜 센츄리, 우주 세계의 원년이 언젠가 하는 얘기는 건담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데요. 감독이 딱 언제다라고 꼽아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우주세기를 여는 건담의 첫 번째 시리즈, 예. 흔히들 매니아들은 퍼스트 건담이라고 합니다. 이 퍼스트 건담 시리즈가 1979년에 TV에 방영을 했대요. 이야, 1979년이면 언제야? 야, 참. 당시 기준으로 이 2050년 우주세기 그쯤이면은 인류가 우주에 나가서 예.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방영이 79년이다. 그러면 네. 건담 플라모델이 나온 거는 언제입니까? 처음에? 그때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지만 예. 우리 보통 그 당시 프라모델 만들 때는 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아깝게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안 뜯어지니까 이로도 뜯고 칼로 이렇게. 칼로도 뜯고 손톱깎이 특히 예. 손톱깎이라는 좋은 도구로 탁탁 끊어서 조립을 하곤 했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알고 보면 완구를 팔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79년 당시에도 이런 건담 프라모델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예. 오늘은 일단 하사웨이, 페넬로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지구 연방 주도로 이 스페이스 콜로니의 군집을 1번부터 7번까지 예. 사실상 거대한 그 하나가 국가는 마찬가지죠. 예. 사람이 수억 명씩 사니까. 수억 명? 네. 와. 야. 사이드 1번부터 7번까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요. 예. 건담 월드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주위에 이렇게 정지 궤도라고 해야 될지 거대한 스페이스 콜로니 군락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이 지구를 떠나서 이제 우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연방이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해요. 경제와 특히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것에 반발해서 우주인들도 스스로 자치권,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 이런 것을 극 중에서는 지오니즘이라고 한다는데요. 시오니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자세한 설정은 후대에 가서 붙여진 것이고 방영 당시에는 순간 떠오른 것을 갖다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우주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지오니즘이라는 것을 주창한 사람을 여기 있는 이 머리 없는 아저씨가 암살해버려요. 암살해버리고 자기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지온 공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오니즘 주장하던 사람을 죽이고 네. 그 사람은 어쨌든 그냥 자기가 그냥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거네요. 뭐 이 이념이 반대되는 사람은 아닌 거네요. 원래 같은 혁명 동지였어요. 같은 동지였다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암살을 하고. 나쁜 놈인가? 정치에서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치 중립적이죠. 정적. 왜냐하면 우주의 자치권을 획득하려면 인터넷 방송 유튜브로 열심히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가져오느냐. 못 참겠다. 총칼을 들고 일어서자. 이렇게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백인잡이라고 하는 놈이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지구 연방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1년 전쟁, 즉 건담의 모든 시초가 되는 우주세기 0079년 인류가 우주로 떠나서 살게 된 후 79년 뒤에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 TV판으로 그려낸 것이 퍼스트 건담. 그 전쟁에서 지구에 120억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70억 명이 죽었대요. 1년 동안. 뭘로 죽였을까 주로? 보통 이 스페이스 콜로니, 사람이 살게 되지 않은 스페이스 콜로니를 지구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뭉텅뭉텅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스페이스 콜로니에 있는 사람도 죽지 않나? 스페이스 콜로니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난 빈 스페이스 콜로니를 떨어뜨리고 그렇게까지 할 것 있겠느냐? 우리 지구에 우리 할아버지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적으로 간주하고 독가스를 풀어서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잡아요. 참 그런. 그러니까 저 콜로니를 떨어뜨린다는 건 결국은 뭐 우리 20km짜리 행성 떨어지면 지구가 망한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네요. 얘네들은 보통 콜로니가 2km, 길게는 10km 이러니까 근데 대신 가볍죠. 가벼우니까 지구에 떨어뜨려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구를 사람들을 뭉텅뭉텅 죽이고 70억을 죽였다. 그리고 지구로 쳐들어와서 직접
지구 연방의 수뇌부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브라질에 있는 자브로라고 하는 우주 연방의 총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공방전을 그린 것이 1년 전쟁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론 지구 연방이 이겼습니다. 정의의 지구 연방이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연방의 하얀 악마 건담을 타고서 이 나쁜 놈들을 다 때려잡았다. 그런데 때려는 잡았으되 사람이 70억 명이 죽었으니까 그 전쟁은 끝났으되 사람들의 그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끝도 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그런 건담은 전쟁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필진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에 심취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딱 봐도 이 옷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이 연방군은 미군 같아요. 아, 미군 복장이네. 미군 복장이고요. 우리 지온 우주인들의 자치권을 주장했던 이 지온 공국은 독일군 같아요. 독일군 대 미군, 이런 라이벌 구도로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극 중에 등장하는 보면 이 얘네들은 롬멜 장군도 있어. 이름이 롬멜입니다. 롬멜 장군도 나오고요. 여기 이 사람은 레빌 장군. 레빌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건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레벨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 이 친구는 히틀러를 오마주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 행적이나 연설하는 장면들이 기록 필름에 나오는 것들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렇게 우주세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 예전에 뭐 건담 0083 이런 거 나오는, 근데 0083이 그냥 로봇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 그냥. 이 연도를 얘기를 하는 거네. 0083이라고 한다면 우주세기 83년. 이 두 세력이 화평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하 사람들은 그 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야, 연방에서는 우리 70억 명이 죽었는데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자, 한 놈도 남김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내분만 아니었으면 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0083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하사웨이는 건담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담을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이 작품의 가장 큰 주인공인 샤아와 아무로가 나오는 샤아의 역습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역습의 샤. 네, 역습의 샤. 어떻게 알았어요? 일본 사람도 반대로 얘기하잖아. 네. 그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지구 연방이 또 이겨요. 샤아와 이 아무로의 싸움, 지구 연방과 네오지온의 싸움을 보면서 더 이상 지구놈들을 가만둘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구 연방의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의 아들이면서도 이 지구놈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하면서 테러 조직을, 군사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군사 조직을 결성하면서 나오는 그 다룬 이야기가 우주세기 105년에 나올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동전사 건담 성광의 하사웨이라는 작품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그 마프티 에린, 이게 저 테러 조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마프티 나비유 에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구 연방의 고관들을 그런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구에 잠입을 하거든요. 첫 편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프티 나비유 에린, 그 친구를 막기 위해서 지구 측에서 등장하는 착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편 건담이 이 페넬로페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 연방군의 일팀의 이제 군사 조직을 총괄하는 케네스 대좌 있잖아요. 케네스 대좌하고 이 마프티 에린이라는 하사웨이의 싸움. 근데 케네스 대좌의 일단 부하 중에 좀 에리트 부하였나 봐요. 그래서 걔가 모는 게 페넬로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실까? 나중에 싸우잖아 또 마프티 에린하고. 극중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글쎄요, 뭐 좀 비싸 보인다. 이게요 144분의 1 스케일로 나온 HG라고 하는
반다이에서는 여러 등급을 두고 있는데 HG라는 등급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얼마짜리인가 좀 보려고 했더니 엔카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원래는 반다이가 이렇게 가격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써놔요. 네. 그런데 그렇죠. 가격 정보를 여기 N이라는 말은 안 써 있어도 그렇죠. 네.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가격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2018년 4월에 이 기존의 반다이에서 현재 파란색 로고에 이 로고 막 반다이 스피리츠라는 회사로 분사를 해서 나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가격 정보가 없어졌어. 가격이 안 써놓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 문화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사소한 것도 무조건 가격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표를 빼게 된 이유 이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반다이 스피리츠에 대한 반다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고요. 자, 우선 키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2,800엔이에요. 발매가가. 발매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찾아보지 않으면 반다이 홈페이지에 찾아보지 않으면 가격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얘도 스냅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2만원 개 전부 다 스냅식으로 붙는다. 근데 HG라는 등급은 근본적으로 부품이 커요. 마스터 그레이드랑 퍼펙트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커다란 부품이 다 분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끼면서 구현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부품이 큽니다. 큼지막 HG 등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체가 HG 등급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HG 등급이라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G 등급이라서 이게 가격이 싸게 나온 거거든요.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 보통은 데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전사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뭡니까? 이거 만약에 색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특히 이 제품이 싸게 나온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건담들은 눈이 빛나야 되거든요.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그냥 빨간색 부품이에요. 이렇게 저가형은 저가형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툼하죠. 이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극 중에서 어떤 활약을 했다라는 설정도 충실하게 써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조립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극 중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누가 어떻게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짤막하게 써놨는데 이왕이면 우리말로도 좀 써있으면 좋겠는데 영어와 일본어로밖에 안 써 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 그럼 이게 스냅식으로 조립을 하지만 네. 우리 저 밀리터리 모형 디테일업 하듯이 네. 이걸 제대로 만드는 분은 접착제로 제대로 붙여서 색칠도 하고 그러겠네. 색칠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G라고 하는 이 커다란 부품을 다 만들려다 보니까 되게 부품이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몰드를 파고 디테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접착제도 쓸 것 같아. 접착제 전혀 필요 없거든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안 떨어집니다. 기똥차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담을 조립해 보시면 접착제 없이도 조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변형도 할 수 있어요. 변신을 하면서도 부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품과 부품에 이렇게 접착제를 끼우는 부분의 설계가 뭐 다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꼭 이런 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다이에는 이런 스테네타이트 키트, 접착제 없이 꾹꾹 손으로 눌러 끼울 수 있는 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그냥 클리어 부품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멍청한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이거 좀 볼까요? 이게 자 35분의 1 스케일이에요. 35분의 1 하면 드는 생각은? 밀리터리 모형. 맞습니다. 원래 반다이가 예전에 밀리터리 스케일 모형을 했었어요. 비비탄 정도 하고 그랬다가 건프라가 대박을 치면서 완전히 일로 넘어온 거죠. 팔다리 얼굴을 다른 색깔로 해놨어. 야, 그래서 이 인형을 색칠을 굳이 안 해도 만들어 놓고 여기 동봉되어 있는 데카를 붙이거나 먹선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절한 설계죠. 이건 그래도 붙여야겠네, 접착제로. 접착제를 좀 써야 됩니다. 이 35분의 1 스케일은 아무래도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착제를 쓰도록 돼 있는 게 많고요. 보십시오. 이거 뭐 우리 하는 그 미군 현대 미군 보정 세트
뭐 우주 해병 뭐 이런 거. 우주까지도 아니고 이거 지구예요. 그렇죠. 빛나는 것 보세요. 베트남 미군 같았고. 그쵸? 네, 그래서 현대 미군을 등장하고 있고 35분의 1이니만큼 여기 건담 팔뚝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 건프라 건담 팔뚝 하나가 들어있는 이런 35분의 1 시리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담에 나오는 우주전함들을 수리하는 라비앙 로드라고 하는 보급선 같은 건데요. 수천 분의 1 스케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키트 만들듯이 색칠을 해야 돼요. 이게 밀리터리로 치면 이제 함선 모형 700대 1짜리. 그렇습니다. 이게 1000 단위로 내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분할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색칠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접착제는 필요한 키트도 있고요. 그리고 작고 앙증맞게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SD 모형들 프라모델이 6,800엔에서 10배 정도 값에 파는데요. 반다이 정식 매장에 가면 12배나 13배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로 치면 잘 검색하면 9배 대략 10배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6만원 7만원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10,000원 안짝에 사볼 수 있는 키트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키트에도 이렇게 눈은 클리어로 형형색색의 차출을 해줬다. 그래서 굳이 색칠을 하지 않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도 나오고요. 반다이 하면은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라는 1996년에 가와구치라는 분이 기획한 시리즈 극한의 디테일을 추구해 본다. 이러면서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만들다가 스케일 모형 같은 그런 디테일을 추구한 마스터 그레이드라는 키트가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5억 개래요. 5억 개. 5억 개. 되게 못생겼어 근데 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으니까 갖고 나왔죠. 그런데 이 5억 개씩이나 팔다 보니까 이것들을 집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리얼 그레이드라 그래서 이거는 에반게리온이죠.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144분의 1나 굉장히 작게 나오면서 디테일은 마스터 그레이드급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부품수도 엄청 많습니다. 작으면서 정교한 키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점점 마스터 그레이드는 사라져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것도 유행을 타죠. 그런데 요즘은 캐릭터 전문 용어로 모해라 그러는데요. 모해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사람이 이제 같은 기종이에요. 같은 기종인데 같은 기종인데 이 아까이라는 1년 전쟁 당시에 나쁜 놈들이 타던 로봇을 이렇게 지원군이 타던 로봇들을 수중용 물속에서 싸우는 병기입니다. 이런 거를 건담 빌드 파이터즈라고 하는 또 작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이런 건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상의 건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극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요즘은 캐릭터 쪽으로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건프라가 아니라 걸프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략 살펴봤어요. 복잡해 근데 이거.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5억 개나 팔렸다니까 그만큼 분류가 다양한 거죠. 자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만화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 건담을 처음 접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 느낌은 뭐냐? 뭐 그냥 어쨌든 얘기가 복잡하니까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게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뭐 화면 자체는 그냥 볼만해요. 그냥 볼만하고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다음에 나름 그 누구야 기기 안달루시아 여자애 나오죠. 예쁜 여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 뭐 그 썩 지루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보고 나면 또 다른 데 흥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영화부터 보시고 한번 또 키트를 하나 구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근데 솔직히 뭐 저도 만들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딴 거 만들 게 너무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누적 판매 5억 개 사실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반다이의 역사라든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반다이 건프라의 인기의 비결. 야, 우리 밀리터리 프라모델도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밀리터리 프라모델 보면은 뭐 5,000개 한정이라고 딱지를 달고 나와서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5,000개를 못 파는 세상인데 우리 밀리터리 프라모델은, 근데 얘네들은 5억 개라고 하니까 물론 총 판매량이고 뭐 그렇게 회사 하나에서만 나오기도 하지만, 다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오라마 TV 뭐 과거 밀리터리 팬 아니신 분들 중에 이제 새로 보실 분들 있을 걸로 기대가 되니까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는 또 요 건담 시리즈 갖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